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공항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주차 대행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설 주차 대행 업체가 말과는 달리 여행객이 맡긴 차량을 도로가에 불법 주차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청주공항 사설 주차 대행 업체의 실태를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공항 인근 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사설 주차 대행 업체에 맡긴 차들입니다. 현재 청주공항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주차 대행 업체는 단 한 곳뿐. 나머지 10곳 이상은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사설 불법 업체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고객에게 안전한 주차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이용객들은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도로요? 오늘 아침에 그 차 주차를 시켜놓고 왔는데. 일부 업체는 고객에게 불법 주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단 실내 주차장에 제대로 차를 대놓는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 그 주차 그 업체에 맡겼는데 실내 주차된 사진까지 저한테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공항 내 불법 주정차와 사설업체 단속은 공항공사가 맡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자치단체 담당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개선활동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 청주공항의 사설 주차 대행 업체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공사와 청주시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보통 경기가 좋지 않으면 중고차 시장이 괜찮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덩치 큰 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데다 소비 심리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봄철이면 기지개를 켰던 중고차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지역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중고차 매물로 가득합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런 불경기가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근데 중고차 시장은 봄이 언제 올지 사실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면 중고차 매장에 차를 보러 오시지 않거든요. 이 같은 불황에 국내외 대기업들의 이딴 중고차 시장 진출도 지역 매매상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중고차 수출업계의 화랑도 내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중간 업체인데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고객님들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매입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고환율에 따른 중고 수입차와 가성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다소 늘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무한 경쟁은 심화되고 소비 심리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중고차 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롯데 네슬레 코리아가 청주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웰푸드와 네슬레의 합작법인으로 탄생한 롯데 네슬레 코리아는 내년 1분기 말까지 운영을 종료하고 법인을 청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 공장에 근무 중인 3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내년 3월 말 이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네슬레 커피 브랜드 네스카페를 포함해 초콜릿 분말 음료 등을 생산,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구지역이 발생하면서 충청북도가 백신 접종을 앞당겨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예정이었던 구지역 백신 접종을 오는 2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도내 7,300여 농가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와 염소 31만여 마리로 접종 4주 뒤 항체 형성률을 검사해 미달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재검사 지시를 내릴 계획입니다. 학교와 기업, 지역이 함께하는 미래 교육을 위한 허브 공간이 충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실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충북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이훈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래 도심 항공교통의 중심이 될 UAM. 가상현실을 통해 UAM을 직접 띄워 푸른 창공을 날아봅니다. VR, AR 체험 등 다양한 체험존에서는 드론 조정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조종하는 것처럼 스틱도 되어 있어서 제 조종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AI 기반 시선 추적 기술을 활용한 문해력 평가 프로그램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에듀테크가 가득합니다. 개발업체들은 학생과 선생님들의 체험과 실증을 통해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많은 피드백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 한국교통대에 충북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실증하고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충주에 마련된 겁니다. 특히 이동형 메타버스 랩에서는 가상현실 기반의 모빌리티 체험 시설을 마련해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랩에서는 가상 랩이어서 전국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랩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진행할 수 있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에는 한국교원대와 한국교통대 두 곳에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마련된 가운데 충북은 다문화, 특수교육 분야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리고 격차를 줄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AI 대전환의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에듀테크 개발과 실증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흔히 당산 벙커라고 부르죠. 이 충청북도가 50년 넘게 군사시설로 사용해왔던 도심 지하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개조해 첫 공식 전시 공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색다른 문화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공간의 특성상 제약도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지하 공간에서 교향악단의 연주가 펼쳐집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지하 공간의 특성상 울림이 크게 퍼져나갑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관람객들의 음성에 따라 미술품들의 조명이 켜집니다. 각각의 9개 공간에서는 다양한 색을 주제로 한 조형 미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준공돼 50년 넘게 군사시설로 사용돼 온 당산 벙커가 지난해 문화시설인 당산 생각의 벙커로 탈바꿈한 이후 첫 공식 전시 공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컬러는 문화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곳에 다양한 그런 문화가 물들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색에 물들다라는 그런 전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벙커 개조에 들어간 예산은 7억 원가량. 적은 예산으로 도심 문화 공간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충북도는 긍정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버려지는 폐공간과 폐시설들이 중요한 문화예술로 또 카페로 또 교육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간의 특성상 제약은 있습니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아 현재로서는 설치미술 위주의 전시만이 가능합니다. 오는 6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 이어 8월에 계획되어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과의 기획전시를 통해 당산 생각의 벙커의 공간 업사이클링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한편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천 청풍교 브릿지 가든과 오송역 선화 문화공간 모두 공간 업사이클링 성격의 사업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청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정보고회를 위해 청주시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한다며 전임 이시종 지사와 달리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청주시가 충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다른 시군의 재원 사용 등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충북도의회에 안전불감 예산 삭감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충청북도의 1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도립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과 제천 청풍교의 브릿지 가든 조성 사업은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들 예산을 대부분 통과시킨 가운데 오늘 예결위의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홍합 단백질의 강력한 접착력에 착안해 개발한 탈모 예방 기술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물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탈모와 관련한 화장품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을 매단 머리카락. 한쪽은 힘없이 끊어지지만 다른 한쪽은 견고하게 버텨냅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탄닌산 기반 폴리페놀 코팅 기술로 불에 닿아도 잘 타지 않습니다. 홍합 껍데기에 있는 접착 물질인 폴리페놀의 강력한 접착성에 착안해 개발된 겁니다. 천연 폴리페놀 성분인 탄닌산이 모발 표면에 케라틴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해 모발을 코팅하고 보호합니다. 폴리페놀 복합체는 또 탈모 완화 성분을 저장한 뒤 모낭 주변에서 서서히 방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해 탈모를 막아줍니다. 실제 이 기술을 활용해 만든 샴푸로 7일간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 전원에서 탈모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56.2%의 모발 탈락이 줄었고 최대 90.2%까지 효과를 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연구 성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인터페이스에 게재되며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헤어의 굵기가 굵어지고 헤어 자체에 힘이 생기고 모공과 헤어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 헤어가 얇아졌을 때 그것을 막아줘서 헤어가 잘 안 빠지는 그런 탈모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2년간 주요국 탈모 화장품 특허 출원 중 한국이 42.9%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천연물질과 바이오물질 분야에서는 각각 50%와 56.4%의 점유율을 보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탈모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특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화장품 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탈모 화장품 시장은 올해 약 31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선점에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청주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 등의 70개 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지역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이 어제 청주시 오창읍 충북대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중대재해 제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안전메시지 확산 캠페인, 사업장 안전수칙 제정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창석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충북이 중대재해 제로를 실현하는 모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DY 엘라센 주식회사와 1,13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DY 엘라센은 음성의 휴먼 스마트밸리에 오는 4월 신공장을 착공하고 삼성면 소재 본사와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공장을 통합 이전할 계획입니다. DY 엘라센은 자동차 고무 부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5년간 33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인 미가건축 한정현 대표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써달라며 청주시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기탁금을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보수하는 영웅의 행복한 집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 급수구역 확대 사업은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이달 오창읍 가곡리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지역에 홍연장 총 연장 31km의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청주 지역 850여 가구 2,500여 명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양군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1인당 최고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1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업 등록 여행사로 관광지와 숙박업소 이용 등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하고 여행 완료 후 2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